지금 뉴스나 또는 각종 매체에서 4차 산업혁명 막 그랬었죠. 그 4차 산업혁명이 뭔가? 1차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어요? 영국에서 전기기관차 나오면서 사람의 힘으로 또는 말의 힘으로 하던 것을 뭘로? 기계로. 기계로.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하던 걸 기계가 하니까 고용이 어떻게 됩니까? 고용이 다운되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영국에서 기계 파괴 운동이 노동자들이 기계 파괴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기계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 그런데 그게 1차 산업혁명이에요.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일렉트릭 파워, 전기로 돌리기 시작하니까 기계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다. 옛날에는 무슨 디젤 엔진이라든가 이걸로 돌렸는데 전기로 돌려버리니까, 정미소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발동기 가지고 돌렸어요. 그렇죠? 어르신들 생각나죠? 발동기로 동네. 지금은 전기 모터로 돌려버리면 그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게 2차 산업혁명이고, 3차 산업혁명은 대충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 오피스 오토메이션, 자동화가 돼가요. 그리고 공장 자동화가 팩토리 오토메이션이 돼간단 말이에요. 과거에 은행에 가면 아가씨들이 그냥 일렬 횡대로 다 앉아 있었어. 지금 몇 사람 없어요. 컴퓨터가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건설회사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건설회사도 자동화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점점 이게 고용 문제가 최대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 요건 간단히 말하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예측하기는 점점 사람의 인력이 어떻게 된다? 소용되는 부서가 적어질 거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경제학자들이 맞은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고용을 유지할 것이냐는 거죠. 고용 문제는 소득 분배의 문제하고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렇죠? 괜찮은 일자리, 그걸 디센트 잡이라고 그래요. 괜찮은 일자리가 없으면 소득이 적게 돼 있어요. 그걸 소득 분배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첨단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전자산업 굉장하죠. 인공지능 굉장해요. 많은 부분이 뒤떨어져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자리 문제가 소득 분배 문제하고 깊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지면 괜찮은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나 안 괜찮은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건 간단합니다. 자, 자본 생산성 소득. 지금 많은 소득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거 되느냐? 이거 안 돼요. 소득을 올리려면 생산성, 프로덕티비티가 높아야 돼요. 한 달에 프로덕티비티가, 생산성이 100만 원밖에 안 된 사람에게 120만 원 봉급 못 줍니다. 그렇게 주면 회사가 망해버리거든. 그러면 생산성이 높으려면 자본을 가져야 돼요. 이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해요.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통제 경제도 아니에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모든 의사결정은 개인이 할 수밖에 없고,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 한 소득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소득 올려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안 본 것 같죠? 네,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사상가 그리고 시인입니다. 지금 이미 오늘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도 이민 국가입니다. 그렇죠? 이민 국가예요. 브라질 이민 국가죠. 아르헨티나 이민 국가예요. 콜롬비아 다 이민 국가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왜 지금 삼류 국가가 됐고 미국은 인류 국가가 됐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자원이나 땅덩어리, 땅의 비옥도 같은 것은요 다 똑같아요. 브라질 같은 경우 엄청나게 좋단 말이에요.
아르헨티나 마찬가지예요. 아르헨티나 지금 땅덩어리 넓이가 270만 거의 30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우리의 지금 30배죠. 근데 지금 뭐하고 자빠졌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미국의 정신, 오늘날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정신, 그리고 개척 정신, 독립 정신을 철학으로 깔아준 사람이 에머슨이에요. 에머슨. 그러니까 이런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그 사회의 사상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화적 기반을 만들어줬어요. 바로 에머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자, 인생이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몸으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교훈의 연속이다. 그런데 모든 교훈은 수수께끼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도 또한 다른 수수께끼다. 수수께끼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지 못할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건지 다 수수께끼예요. 그 수수께끼를 누가 풀어야 돼요? 자기가 풀어야 돼요. 자기가 혼자 끙끙거리고 풀어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정보, 조언, 멘토, 그리고 인포메이션을 듣고 같이 협력해서 풀어가라는 거예요. 당신은 몇 년 후에 로얄 마스터가 될 수 있다. 아무도 몰라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nobody knows. 그렇게 된다고? 아무도 몰라. 왜?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아무도 몰라요. 이 진짜가 무슨 진짜예요? 다할진. 참 좋은 거 가르쳐 드린다. 다할 진짜예요. 인사, 사람의 일. 인사는 사람의 일이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빠우 아니고 이 사람 일. 요 대자는 기다릴 대자예요. 기다릴 대. 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자신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하늘의 명은 운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신이 할 일을 다 하고 운을 기다려야지. 할 일을 안 하고 운을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감나무 밑에 이빨 쥐고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홍시를 먹으려면 감나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든가 낫으로 가지를 꺾든가, 그게 자기 할 일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영어에도 그게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안 도우는데 어떻게 하늘이 너를 돕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를 돕겠느냐. 자, 그러면 오늘날 이윤이론, 이윤이라는 게 무엇인가, 소득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개념이에요. 소득. 이것을 과거 사회주의 경제학, 공산주의 경제학에서는 소득은 또는 이윤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까지 설명이 되질 않아. 설명이 되질 않아요. 따라서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 이론에서 이윤이론에 그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윤은 또는 소득은 불확실성 하에서 올바른 결정을 한 대가, 그거예요. 불확실성 하에서 올바른 일을 한 대가, 올바른 결정을 한 대가. 지금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해서 3년 후에 스타마스터가 될지 로얄 마스터가 될지 모르잖아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 확실히 아는 분, 그분은 여기 앉아 계실 게 아니라 꺼적대기 깔고 점을 치고 앉아 계시면 훨씬 나아. 몰라요. 내가 언제 셀즈 마스터가 될지 다이아몬드가 될지 모른다고요.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성, uncertainty예요. 불확실성 하에서 올바른 결정을 한 대가,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의사결정,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은 불확실성 하에서 합니다. 왜 불확실해요? 어떤 걸 가지고 결정하느냐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 일을 결정한다고. 미래 일을.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가 잘 맞으면 올바른 의사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요. 상황이 바뀌거든. 시츄에이션이 바뀌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진인사한다는 게 여기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게 진인사예요. 진인사.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만화가 그려져 있어. 한 녀석은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한 녀석은 절에 가서 계속 부처님 제가 좋은 대학. 그러면 그게 진인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지금? 공부하는 게 진인사란 말이에요. 진인사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경기에 이기려면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 그래야지. 기도한다고 경기에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사업에 성공하려면 열심히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야지 머리로 계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인사예요. 그러고 대천명, 하늘의 명을, 운을 기다린다. 포춘이죠. 운을 기다린다. 세계적인 증권 투자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 여기 버크셔 해드웨이라는 회사의 사장이죠. 이분은 매년 한 번씩 점심 식사 경매를 하죠. 나하고 점심 식사 할 사람 돈 얼마 내고 할래? 금년에 얼마에 낙찰됐죠? 이 사람이 점심 식사 한번 해주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4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존경을 받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려면 나하고 점심 식사할 사람 얼마 내고 할래?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가 돈 내라. 그러면 이제 이거 꽝이야 이제. 네가 돈 내라. 작년에는 23억에 낙찰됐거든. 금년에 40억으로 뛰었어요. 근데 그거 지가 갖는 게 아니고 장애인 재단에 그대로 송금을 해서. 미국의 부자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해요. 이건 자기 부인이 제안을 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그 장애인 단체 봉사활동을 하는데 기금을 모으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처음 시작했을 때 25,000불 2,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40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저 밥 먹은 놈들은 뭐야? 40억짜리 점심 먹은 거거든. 근데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훨씬 이익입니다. 작년에는 저 싱가포르 사업가가 했죠. 싱가포르 사업가가 워렌 버핏하고 식사를 했다네 그 소문이 나면서 그 회사 주식이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40억이 아니라 수백억 원의 이익을 봤어. 그러니까 이것도 다음은 지금 로얄 마스터가 되실 거죠. 그래 지금부터 그걸 하세요. 나하고 점심 먹을 때 너 얼마 낼래? 이렇게 물어봐. 내가 지금 이럴 몸이 아니야. 곧 로얄이 될 거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사람을 고용할 때 뭘 보라고요? 성실성, 지능, 에너지, 열정입니다. 등 세 가지 자질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 성실성이 부족하면 나머지 두 자질이 오히려 당신을 망칠 것이다. 이런 사람 많아요. 요 성실성은 여기서 인테그리티라고 표현해요. 이게 지금 미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인테그리티, 성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성실한 놈은 머리 공부만 되어놓으면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꼭 일을 망쳐놓는다는 거예요. 꼭 일을 망쳐놔. 자, 이 점을 잊지 말라. 이건 사실이다. 만약 당신이 불성실한 사람을 고용한다면 그들이 멍청하고 게을러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지금 꼭 라인마다 돼지가 2마리씩 박혀 있어. 이건 돼지가 2마리씩 박혀 있어가지고 이 말이야. 이건 돼지는 말이죠. 사회악이에요. 그건 남의 노력을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수당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드디어 국세청에서 칼을 뺄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불로소득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후원을 불성실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중과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집 다 날아가요. 지금까지 받은 것 다 기원해야 돼. 네. 바로 불성실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지성무식. 자, 여기 뭐가 나옵니까? 성이라는 게 나오죠. 성. 예. 이게 성실할 성자입니다. 정성성자예요. 정성성자. 여기는 이를지 지극할 지지니까 지극한 정성은 어떤다고? 요 휴식자입니다. 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중용 제26장에 나오는 사서의 중용이라는 게 있죠. 논어, 맹자, 그리고 대학 중용, 중용이라는 데가 이 말이겠습니다. 공자님 말씀이에요. 자, 지극한 정성은 쉬지 않는 것이다. 요 지성은, 여기서 말하는 지성은 원래는 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도. 하늘의 돈은
지극히 성실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게을러 가지고 오늘은 24시간 만에 한 번 돌다가 내일은 25시간 만에 한 번 돈다든가 그러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계속 똑같은 지극한 성실함. 지극한 성실함. 하늘의 도야. 지극한 성실함.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 공전하죠.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공전에 의해서 나오는데 금년에는 빨리 돌다가 내년에는 지구가 좀 쉬었다 돌고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돌고 그러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크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칼무리하고 다시 봄에 싹이 나요. 그렇죠? 여기 아주 지극히 성실한 하늘의 도예요. 왜? 쉬지 않아. 무식 그렇죠? 쉬지 않아. 이걸 원형이정이라고 그럽니다. 주역의 본문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원형이정 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땅으로 내려오면 이제 하늘의 도를 말고 땅으로 내려와서 지극하게 성실함을 쉬지 않으면 항상 무언가를 이루어요. 그렇죠? 밤낮이 계속 똑같이 바뀌고 사계절이 바뀌고 그 다음에 원형이정 심으면 나고 열매 크고 열매 먹고 지극한 성실함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지극한 성실함. 그러니까 인간이 단기적으로 성실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사흘을 못 가. 여성 사장님들 새해만 되면 벽에다가 다이어트 그렇게 써 붙이죠. 다이어트. 그런데 친구가 맛있는 치킨을 사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오늘 먹고 내일부터 이걸 해야지. 이것이 이렇게 되면 감천, 하늘도 감응한다. 운이 돌아온다. 운이 돌아오는 게 자기가 운을 만든 거지. 가만히 있으니까 뭐가 번쩍하면서 온 게 아니에요. 운이라는 게. 운이라는 글자 자체가 동양에서는 이렇게 쓰죠. 운. 이게 도룬자입니다. 도룬자, 움직일 운자예요. 운은 돌고 돈다. 돌고 돌아요. 누구에게 딱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돌고 도는데 누가 그러면 이 운을 가지느냐? 운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준비가 된 사람. 그래서 시성무식, 지극한 성실함, 쉬지 않고 지극한 성실함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 이게 천도다. 이게 하늘의 도다. 인생은 닫혀있는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다. 문 지금까지 몇 개나 여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열렸죠. 중학교를 어디 갈까? 옛날에 중학교 다 시험 봤어요. 중학교를 어디 갈 거며? 그러면 아주 자기가 가고 싶은 중학교 딱 들어가면 만사가 해결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고등학교 문이 또 닫혀 있어. 그것도 열어야 돼. 열고 나가면 인류 고등학교를 갔어. 그럼 다 되는가요? 아니에요. 또 열고 들어가야 돼. 그러다 나이가 들었어. 그러면 신랑감 찬이라고 정신이 없죠. 또 열고 들어가야 돼. 신랑감 찾으면 이제 나는 행복에 겨워서 이제 만사 땡이다. 안 그래요. 살림살이 걱정하느라 또 정신없어. 다시 말하면 인생은 내가 지금 좋은 직장에 있다고 해서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야. 다른 문을 또 열어야 돼. 그러니까 도전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요게 이제 이 심리학에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럽니다. 이거 학술 용어예요. 피그말리온 효과.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죠. 사이프러스, 지금 키프로스라고도 하죠. 거기에 왕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여자들을 엄청나게 싫어해. 참 이상한 동물은 동물이야. 여자들을 엄청나게 싫어해.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이 여자들이 아프로디테는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입니다. 아프로디테를 유혹했다가 아프로디테의 벌을 받고 전부 창녀가 됐다가 바위로 변해버린 사건이 있었어. 신화니까. 그래서 여자들을 굉장히 싫어해. 근데 이 사람이 조각가야.
조각가. 그 조각을 아주 상아로 멋있게 내 자기가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없어. 자기가 아가씨를 상아로 만들었는데 바로 이 피그말리오는 간절히 원했어. 저 아가씨가, 내가 만든 상아로 만든 저 아가씨가 내 애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간절히 원했단 말이야. 그 간절한 마음을 아프로디테가 들었어. 미의 여신입니다. 비너스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피그말리온이 자기가 만든 상아, 여자상을 안고 키스를 하는데 이 상아 여자상이 키스를 받아줘. 아프로디테가 아가씨로 만들어준 거예요. 인터넷에 가면은 갈라테아라는 아가씨가 바로 이 아가씨예요. 갈라테아라는 아주 엄청난 미인입니다. 요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현재 유럽의 문화의 줄기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헤브라이즘이고 하나는 헬레니즘이죠. 이게 헬레니즘 문화예요. 헬레니즘은 과학과 학문의 바탕이 됐고 헤브라이즘은 바로 종교와 예술의 바탕이 된 문화란 말이에요. 유럽 문화의 두 줄기야. 이건 헬레니즘 문화인데 이건 과학과 이성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 신화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현대 심리학자들이 또 교육학자들이 실험에 의해서 맞다 그렇게 증명돼요. 맞다. 어느 경우에도 다 성립한다. 여기 지금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은 교육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 나온 책 이름은 피그말리온 인 클래스룸입니다. 교실에서의 피그말리온 효과. 다시 말하면 피그말리온 효과는요, 여기 여사장님은 꼭 로얄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면 로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일즈 마스터나 될까? 이렇게 하면 세일즈 마스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자, 그런데 그럼 문제는 어디냐면은 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여기 간절하게 원한다는 게 뭐냐 이게 진인사 대천명.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막 1억만 10억만 당첨되게 해주시, 이게 간절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간절한 게 아니고 완전히 도둑놈 심보예요. 그건 공짜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원하는 건요, 내가 스타마스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스타마스터를 되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짐을 지겠다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짐은 지지 않고 나에게 스타마스터만 주라, 이건 안 돼요. 그건 간절한 게 아니에요. 간절한 게 아니라고요. 간절하다는 것은 아던트 디자이어. 간절하다는 것은 내가 요걸 얻고 싶은데 내가 져야 할 짐을 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S대학에 의과대학에 가고 싶은데 이게 내 간절한 소망. 그것이 간절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밤낮을 공부해야 돼. 내가 질 짐은 내가 지겠다. 진인사에. 이게 간절한 거예요. 공짜로 일확천금 하겠다는 것을 가장 잘 알아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사기꾼. 금방 알아. 사기꾼들은 저놈이 공짜로 일확천금 하려고 하는구나. 금방 알아요. 자, 그러니까 간절하게 원한다는 것은 내가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를 원하면 스타마스터나 로얄마스터를 타는데 필요한 짐을 내가 지겠다. 내가. 다시 말하면 기회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스폰서 기댄다거나 뭐 회사 요건다거나 뭐 파트나 전부 다 이게 정신 상태가 글러먹어가지고 지금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건 간절하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에 의과대학을 가고 싶으면 지금 공부를 해야지. 그게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인사입니다. 진인사하고 대처명하라.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다 동생 다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